안녕하십니까. 네. 통합과학 다운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최무결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예비고 1을 위한 통합과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뭐 이게 좀 많은 설명에서 과학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혹시 4월 달에 평가원 발표 자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예시문항이 25문제 한 세트로 이제 쭉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능을 내겠다, 요게 이제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정신없게 나라가 좀 돌아가다 보니까 좀 놓치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걸 좀 핵심만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을 때 이제 내신 통합과학이랑 수능 통합과학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하고 평가원이 얘기한 거 보시면,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한 90% 이상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23년도 말에 딱 발표가 됐던 교육부 자료고요. 요거는 너무 많은 분석 자료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가볍게 넘어가면, 결국에는 이제 몇 개 문제 딱 던져주고 통합과학을 어떤 식으로 내겠다 했을 때 핵심적인 내용이 메시지가 두 개 있어요. 그것도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정리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해 25년 4월, 그러니까 두 달 전에 나왔던 요 자료가 이제 교육부 산하 기관이죠. 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에서 풀세트 모의고사 해가지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까지 다 이렇게 제시가 됐고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20문제가 원래 이제 과학탐구 영역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물화생지 뭐 그중에 이제 두 개, 또는 사탐에서 뭐 그중에 이제 두 개 총 선택해가지고 각각 20문제씩 보잖아요. 이게 이제 문항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5문제로 이제 5문제가 늘었어요. 이제 문항수가 늘었기 때문에 시간도 이제 늘려줬겠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문제를 30분에 풀어야 됐고, 이게 수험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빡빡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재종반에서도 계속 수업을 했었고, 지금도 이제 고3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30분 안에 20문제를 푸는 게 문제의 그 난이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매년 빡빡한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남는 시험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과목마다 좀 상위점은 있는데, 저는 이제 생명과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리나 뭐 화학, 생명과학, 좀 지구과학은 시간이 좀 남는다고는 하는데요. 물화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한 시험입니다. 그래야 이제 학생들이 변별이 되기 때문에 그랬고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좀 늘어나서 40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이 증가한 거죠. 5문제가 늘었는데 10분이 증가했다는 건 그냥 산술적으로만 따지셔도 한 문제에 이제 2분씩 늘은 거잖아요. 한 문제에 2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좀 많은 시간입니다. 실제로 수능에서 과탐 문제 한 문제를 1등급 맞는 친구들은 몇 분 만에 푸시는지 아시나요? 1분도 안 돼서 풉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빅킬러 문항은 뭐 빠르면 한 30초 만에 그냥 다 풀어버리고요. 어렵다고 하는 그런 킬러 문항도 절대로 한 3분 내로 넘지 않는, 그러니까 보통 평균 1분에서 한 2분 사이에 풀어야 안전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시험이 어떻게 보면은 좀 넉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당 배점이 원래는 2점하고 3점밖에 없었습니다. 사탐, 과탐 통틀어 가지고요. 근데 이제 바뀐 수능에서 이제 모의고사 이제 시험지를 딱 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시가 됐어요. 그래서 3개로 쪼개졌습니다. 1.5점, 2점, 2.5점. 의도가 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여유롭게 넉넉하게 주면서 배점을 잘라가지고 0.5점 차이로 약간 좀 이제 내신 느낌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변별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좀 낮추면서 그래도 변별해보겠다는 그런 의지 또는 의향이 좀 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 배점이 이제 3점짜리 문항이었는데, 기존에 이제 과탐에서는 이 3점짜리 문항이 10문항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5점이 최고 배점이잖아요. 8문항으로 바뀌었어요. 곱하기 한번 해보시면요, 이게 이제 30점이잖아요. 그죠? 네. 요 곱하기 하시면 20점입니다. 근데 이제 총점 50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고배점 문항이 시험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에 이제 60%였는데, 원래는 지금 이제 이게 줄어가지고요 40%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킬러 문항 좀 어려운 거 줄이고 시험을 좀 쉽게 가자라고 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통합과학이 좀 쉬워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아니라 과탐 수능이 좀 쉬워진 거죠. 예. 시간도 여유롭고, 뭐 문항도 이제 늘긴 했지만 문제 난이도도 좀 줄고, 뭐 이렇게 됐고, 이제 실수를 안 하는 그런 싸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금 교육부가 작년 23년 12월에 발표한 자료나 이번에 5월 달에 발표한 자료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이제 능력을 좀 요구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 과학 탐구 영역에서는 별로 요구하지 않았던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후반부는 좀 있긴 한데 전반부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이게 이제 23년 12월에 나왔던 이 예시문항인데 이건 좀 유명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화학이랑 생명과학이랑 지금 지구과학 이런 걸 이제 다 섞어놨습니다. 세 개 과목을 섞어놓은 예시문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달 전에 4월 달에 이제 발표됐던 그 풀세트 모의고사에서 역시 이제 융합형 문항을 총 3개를 냈거든요. 그중에 좀 그래도 융합형 문항답다라고 할 두 가지만 제가 좀 보여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화학 문제고 나름 여기 숫자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계산 능력을 조금 요구하는 느낌도 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에서 생명과학 해가지고 화학이랑 생명과학 지금 섞고 있고요. 주기율표도 갑자기 물어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융합형 문제를 내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통합과학에 있는 생명과학 문제인데 단원이 다른 단원 두 개를 합쳐놨어요. 그래서 유전 정보에 해당하는 단원이랑 물질대사 효소에 대한 내용을 섞어서 한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통합형 문항을 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과목 통합뿐만 아니라 한 과목, 그러니까 물화생지 각 과목 내에서도 서로 다른 단원들을 통합하는 그런 능력을 좀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 통합을 잘하려면요, 이게 요리랑 같은 개념인데 요리도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뭐 암기와 그런 어떤 사용처에 대해서 모르면 이걸 어떻게 섞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뭐 하나만 요리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재료를 섞으려면 그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이해를 했을 때 이것들이 섞여 있는 문제도 우리 학생들이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좀 더 확실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구하는 능력은 말 그대로 이제 어쨌든 변별을 해야 되니까 1등급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들을 이제 속출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산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3년도에 나왔던 화학 문제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요. 지금 물리가 없어요. 예, 그리고 두 달 전에 나왔던 4월 문제에서도 요 산화원원 파트에서 나름 이제 전하량 추론하는 계산 문제, 뭐 숫자가 나오잖아요. 3대2 이런 식으로 숫자 계산을 하는 수학적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은요. 지금 다 화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4월 달에 나왔던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이 문제인데 그 시험지에서 25문항 한 세트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이 문제입니다. 뭐 보기만 하셔도 조금 섬뜩하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화학에서 산염기라고 해가지고 실제 고3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통합과학에서도 이런 수준으로 내겠다 해가지고 계산 추론 능력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냥 또 쉽게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능이. 그래서 분명히 수학적 추론 능력을 통해 가지고 1등급 학생들을 어떻게든 변별을 할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신 통합과학은 어떻게 해야 되냐가 이제 관건인데 뭐 당장 지금 예비고일 학부모님들 학생 여러분들이 뭐 수능 뭐 염두는 해주고 있겠지만 눈앞에 있는 거는 내신 통합과학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직 통합과학 수능이 시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첫 해에 바뀐 교육 과정으로 내신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한 학년 위에 선배들이. 저도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기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다원에서 자사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대부고, 북일고, 뭐 중동고 등등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서 이제 기출 문제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실제로 올해 나왔던 것들만 보여드릴게요. 올해 그러니까 개정된 통합과학으로 내신을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출제하고 있는지를 딱 세 문제만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그 북일고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보시면 15학년도 수능에 있었던 문제를 그대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바뀐 교육 과정이 정확하게 반영돼서 교육 현장에서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을 또 1, 2등급 나눠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려면 기존의 개정 전 과정을 가지고서 출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옛날 평가원, 옛날 수능 기출 문제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예비고일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운동량 충격하고 또 이제 물리 문제인데 이건 이제 외대부고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거든요. 그대로 이제 24년 6월이면 꽤 최근 수능 평가원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냥 내신에서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제 쉬워졌으니까 쉽게 그냥 개정된 내용만 하자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내신은 일단 수능 기출 문제가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기존
통합과학 출제 패턴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8년도 이후에는 좀 바뀌겠죠. 아무래도 이제 기출 문제들도 좀 많이 쌓이고 예시 문항들을 계속 평가원에서도 출제를 할 테니까 그때 가면 이제 바뀌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예비고일들은 결론이 뭡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선행 출제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통합과학에서 나오면 안 되는 지금으로서는 일반 선택 물리에 나오는 내용들, 일체운동 이런 것들을 그냥 출제를 하고 있어요. 올해 나왔던 내신 시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존 심화학습이 어쩔 수 없이 좀 필요하다는 게 내신 통합과학의 딜레마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질문이 오실 텐데 그러면은 일반 선택 물리나 화학을 먼저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뭐 통합과학을 먼저 하는 게 맞냐? 항상 이런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이겁니다. 학생마다 좀 다르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과학에 흥미가 있고 뭐 물리나 화학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면 사실은 일반 선택 물리나 화학을 먼저 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그러려면 좀 수학의 완성도가 있어야 되고요. 결국에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제일 중요한 건 국어하고 수학이니까 국어 수학에 대한 완성도가 조금 아직 부족하다 싶으시면 굳이 물리 일반 선택, 화학 일반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통합과학 선행을 먼저 좀 하셔가지고 당장 눈앞에 고1 때 내신 점수가 나와야 그러니까 초반에 그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조금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와야 학생들도 공부 의지가 생기면서 쭉 나가는 거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수학이랑 국어를 좀 따지셔가지고 통합과학을 할지 일반 선택을 할지 그걸 이제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의 방향성은 이제 단순하고 굉장히 명확한데요. 그냥 딱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효율성입니다. 과한 거 없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하지 않아요. 지금 예비고일 통합과학에 딱 나올 수 있는 내용들만 자 예비고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초적인 것부터 수능 통합과학의 약간의 맛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의 스펙트럼으로 커리큘럼과 강의를 좀 준비를 했고요. 부족한 것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전략적 효율성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수능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능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도 알고 있고 평가원이 매년 어떤 방향성과 어떠한 그 느낌을 가지고서 문제들을 출제하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매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자사고 내신도 하고 있어가지고요. 내신과 통합과학에 대해서 두루두루 모든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도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수능 문제들을 풀기 위한 스킬이나 루틴 연구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단순히 이제 기본 개념 가지고서 암기형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사교육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제지에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스킬이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통합과학, 화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분명히 쉽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화학 산염기, 산화원에서 나름 사용 가능한 수능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중3 때부터 좀 미리 좀 맛보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좀 거부감과 좀 어려움이 좀 덜하겠죠. 이런 것들을 좀 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내신 통합과학은 아직까지 물리는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통합과학은 예신 문항만 봤을 때는 물리가 별로 안 어려워 보입니다. 단순 비교나 계산 없이 나오는데 내신 통합과학은 아까 보여드렸죠. 그냥 기존에 있던 수능 물리 문제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계산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고요. 가르쳤을 때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게끔 훈련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두 글자로 이제 체화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제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 학생들이 그걸 사용을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 과정, 매주 누적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풀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당연히 안 풀 거고요. 매주 시험 때마다 좀 어려운 킬러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했던 스킬들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제 컨셉이고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문항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후기를 보게 되면요, 보통 이제 문제 테스트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도움이 됐다, 뭐 문제풀이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 결국엔 문제를 풀어서 맞춰야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되죠.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지만 개념과 문제풀이 사이에 있는 중간 요소가 저는 그 문풀에 대한 접근 방법 그리고 어떤
일관된 행동 양식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실전적인 내용들, 팁들, 메커니즘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비고일을 위해서 준비된 강의와 컨텐츠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요거 이제 나눠서 수강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일단 처음에 물리를 해요. 물리를. 그런 다음에 후반부에 8월 달에는 화학을 나갑니다. 그리고 9월 넘어가면 그때 이제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하니까 뭐 전 강의를 다 수강을 안 해도 부분적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 홈페이지 가시면 제 강의 커리큘럼 있으니까 각 회차별로 날짜 참고하셔가지고 부분 수강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진행은요, 오후 2시부터 2시 10분까지 매주, 그러니까 2주차부터 테스트를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려운 물리화학 문제 위주로, 또 생명과학에서는 유전 파트에 대한 문제 위주로 학생들과 계속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거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훈련을 계속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거에 대한 같이 분석을 좀 한 다음에 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면 30분 동안에는 테스트 미달자라든지 아니면 숙제 미달자들은 좀 남겨가지고 제가 1대1로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현장 클리닉은 많은 학생들을 남긴다기보다는 제가 커버 가능한 인원수만 남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남잖아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클리닉 시스템을 좀 새롭게 구성을 해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잘 조화롭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관리 팀도 따로 있고, 뭐 저는 현장에서 조교들이랑 또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현장 출석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과제 냈을 때 이렇게 꼼꼼하게 철저하게 이제 과제 첨삭하고 요거 관리해가지고 피드백 학부모님들에게 다 드리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카오톡 통해서도 전체적인 누적 통계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자료 나갔는지도 또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런 자료 학생들 학부모님들 다 알려줘서 자료 빠지는 거 없게, 놓치는 거 없게끔 이렇게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뭐 온라인으로 만약에 수강을 해야 된다, 현장이랑 다를 바 없도록 영상으로 과제 한 거 다 찍어서 받고 있고요. 테스트 실제로 거기서 풀어가지고 내면 똑같이 현장에 출석한 거랑 똑같이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클리닉, 그래서 테스트 과대 미달자에 대해서 제가 3대 원칙이 있는데, 일단 무조건 1대1로 합니다. 1대1. 그래서 저랑 학생이랑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시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있으면 클리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청소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청소한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에게 저는 시켜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게끔 하고 아니면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게끔 해가지고 이 학생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사람마다 이제 주관성은 좀 다양하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제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그거 시험 뭐 봐서 점수 나오면 통과하고 집에 가라 이런 거 참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율성이 없다 생각을 하고, 진짜 우리 친구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또는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1대1 소통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학원도 다니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줌 클리닉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하고요. 줌 클리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실제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제가 매주 수업 하는데 수업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데 아무튼 수요일은 무조건 클리닉만 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은 무조건 학생들 줌 클리닉만 진행을 하고 있고, 학생 한 명이랑 1대1로 30분씩 무조건 이렇게 줌으로 만나요. 근데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 보시기에는 뭔가 이게 시스템이 잘 운영될까에 대한 의심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코로나 때 뭐 줌으로 뭐 한다고 하면서 잘 운영 안 됐던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거 저는 꽤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예약 시스템 통해 가지고 나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또 전담하시는 저희 관리팀장님이 있으셔가지고 그분이 다 관리하시고, 저는 그냥 학생들과 정해진 시간에 만나서 줌으로 그냥 이렇게 클리닉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니까 믿고 클리닉은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핸드폰으로 찍거나 아니면 뭐 그냥 캠코더로 찍은 뭐 저화질 영상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관리팀에서 다 편집해가지고요. 용량도 그래서 파일 용량이 엄청 커요. 이렇게 큰 파일 용량 가끔씩 뭔가 버튼 잘못 눌려가지고 날려먹으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픈데, 이런 식으로 편집까지 같이 해가지고 인강급으로 복습 영상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원교육에서 통합과학 가르치고 있는 최무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